왜요? 부처 이기주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아니요, 그래도 이거는 장관이나 듣고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거 공개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내용이 있었... 아니, 강경화 장관이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규정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난 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장관이 지시한다 하더라도. 교수님,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외교적 상황, 그 한미 FTA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발언하면서도 꼼짝 못하는 이유가 사실 어찌 보면 이 위안부 합의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이거 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하고, 이게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원인이 여기인데 이 분위기를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판하는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 정황을 설명을 하고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우파단체도 아니죠. 그 용역 회사들, 엄마 부대예요. 어버이연합. 네. 그런데 동원해갖고 이런 데모를 하라고 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과정에서 또 재밌는 게 그때 위안부 합의할 때 무슨 내용이 있었죠? 알고 계신가요? 예, 그때 이제 그 내용상으로는, 일단 소녀상 문제는 이제 전혀 안 나왔고, 예. 다만 이 합의를 통해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그 추가 협상은 없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로하지 마라.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 출연금이 있으면 출연금도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지불한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한다는 것이 내용은 요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합의서를 해줬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일본 의회에서 아베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아베는 위안부는 강제 연행도 아니고 전쟁 범죄에서 피해자도 아니다라고 180도 합의를 뒤집는 발언을 해요. 물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이게 합의라고 하는데 양측이 합의한 문서가 있는지 있어요. 근데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교부의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정보 공개 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외교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만한 것들은 정보 공개 안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단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대협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시민운동단체에서 했는데 1심에서 예, 외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교부의 결정이에요. 외교부의 정보공개 심의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재판으로 갔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는데 제1심에서 이거는 감출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면 합의된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외교관들이 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길래 이런 식의 합의를 했냐는 것까지 공개를 하라 그랬는데 1심에서는 이 시민단체 손을 법원이 들어줬는데 예. 외교부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계류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이것이 무슨 그 음흉한 내용이 있고 무슨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지 전임 정부의 관료들, 전임 정부에서는 공개를 안 한다 치지만 지금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외교부는 항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공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공무원은 정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부처 이기주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아니요, 그래도 이거는 장관이나 듣고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거 공개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내용이 강경화 장관이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규정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난 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장관이 지시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해도 예. 장관 지시사항, 그래서 지금 양 변호사께서 공개 못 하겠다라고 항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계류 중이잖아요. 최종 판결이 안 났잖아요, 아직까지. 아직도 강경화 장관께서도 외교부 전체에 대해서 일단 강경화 장관도 외교문서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데 그 부분까지 외교부를 확 장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뜻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할 때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정부가 이것도 결국 국가 세금 들여서 합니다. 정부도 소송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냐는 비난 여론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2심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 강 장관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법원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공개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교부라는 데가 워낙 폐쇄적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조직들이 늘 그렇지 외교부는 주로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국내 정치에서 특히나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잘 없는 관여를 잘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야, 그럼 이건 공개 못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근데 항소심 법원이 계류 중이니까 법원의 예. 소송 결과가 나오면 나와 어떻게 될지 그럼 또 이제 상고까지 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저는 이제 안 해줬으면 싶은데 예. 그걸 이제 강장관 내지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부분은 이왕에 항소가 진행이 됐으니까 취하는 못하더라도 예.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나가-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즉 예를 들어서 양쪽이 합의된 게 아니라 그냥 외교부 장관이 서로 성명서 발표한 거고 사인도 없었다? 그런 주장을 지금 그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설마 뭐 그렇게까지야. 뭐 국가가 하는 일을 아니 갖다가 뭐 이게 그렇게까지야, 공개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그 폭풍이 예상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이거는 뭐 대국민 사기극 아니에요? 아니 뭐 사기극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되죠. 이적죄지 이적죄. 이건 이적죄죠. 사기극 정도가 아니죠. 사기극은 징역 1년만 가지면 되지만 이적죄는 사형이에요. 이적죄도 이상해요. 그 친일파들은 모국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애국죄 아니야, 애국죄? 그렇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좀 저도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무언가 심각한 자기들의 결점과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 저기 외교부라든지 우리나라 저기 국방부도 그렇고 예. 별것도 아닌데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 저기 분류도 자기들 마음대로 분류해버리거든요. 국가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런 것도. 외교부도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도 뭐 도장도 안 찍힌 그런 합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했던 지적 같은 경우가 불가역적 합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외교상에서는 전쟁과 관련했다든가 정말로 그 국가의 중대사, 상대방 국가와 무슨 평화협정을 체결하든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지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처럼 뭐 어떻게 민간과 관련된 뭐 민간이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에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문제가 쓰여진 계기 그 과정에서 지금 전제가 합의문만이 아니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문서 전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을 일본하고 주고받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누가 있죠. 먼저 이거를 주체를 이렇게 하기로 했냐, 아니면 금전에 대해서 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그런 걸 다 국민들이 그런 알아야 되는 거 것들이 아니에요? 나오는데 그게 아마 외교부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자기들 몇몇 뼈 아픈 것과 이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역사가 뒤틀어지는 것과 무엇을 우선시해야 돼요? 저는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일 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과 여러 가지 연관성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고받은 그 어떤 뭐 문서 같은 거, 거기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 어떤 협조 요청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한일 간의 문제가 한 정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외교, 안보, 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쉽게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 만약 그것이 공개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굴종 외교를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적폐청산의 일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예를 들어 공개돼서는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니까. 아니, 저는 공개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게 아닌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아니 사실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요. 예. 지금도 그 부분이 아마 다퉈질 건데. 법원은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법원도 못 봤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지금 한미일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지금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민감한 시기이긴 하니까 그게 연관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빼고 공개하라고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빼고. 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걸 빼고 공개한다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툭 나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파장이 너무 커지니까 뭐 외교부에서는 막 그런 점을 우려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공개해야죠. 공개해야죠. 알겠습니다. 공개하는 쪽에 동의하는 거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전 동의하지 않는 줄 깜짝 놀랐어요. 예. 자, 그런데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세월호 동조 단식을 했던 거죠. 예. 그 누군가요? 그 유민 아빠. 유민 아빠, 김용호 씨. 예, 김영호. 김용호 씨가 30일을 넘는 죽음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러다 사람 죽는다. 김용호 씨의 단식을 중단하는 걸 촉구하는 단식을 해갖고 그때 한 7, 8일 정도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도 좀 했죠. 한 15일 정도 했었고, 20일 좀 했었고.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업무수첩에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적혀 있어요. 단식을 해야만 한 그 슬픈 현장을 죽음의 정치, 자살 방조.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적을 정확하게 하신 것처럼 문재인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뭐 의원 신분이었으니까 그냥 가서 말리신 거죠. 그래서 김용호 아빠가 40일인가를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독할 상황이니까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 내가 대신 단식을 하겠으니까 당신은 그만둬라. 단식을 중지하라. 예,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에 그냥 찾아갔다가 예정이 없다가 거기서 단식을 시작하신 거죠. 그런 바람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끌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문재인 당시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도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그러니까 이게 또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법률 용어를 또 써가는 거죠. 자살 방조다 이거는. 이거는 거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김용호 씨가 죽으려고 있는 거를 도와주는 거다 옆에서 응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죽음의 정치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라라고 또 지침이 내렸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거론이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그런 지시를 했다. 둘 다 제가 자살 방조라는데 방점을 찍은 이유가 법조인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둘 다 법조인인가요? 둘 다 법조인이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고 변호사였고. 사법고시 당선 박탈 이런 거 없나요? 탄핵해갖고. 그래서 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8월 23일자 이제 같은 날이죠. 김기춘 실장한테 지시를 받을 때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업무 일지를 보면은 김기춘 실장이 자살을 막아야지 부추기면 안 돼라는 이런 그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김기춘 실장도 정확한 보고를 잘 못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팩트가 밝혀진 그걸 보고받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런데 국민적 비난이 김영한 민정수석 그 비망록 업무수첩에 보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론 조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마저도 이 문재인 그때 당시에 그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서 대신 단식을 하겠다는 상황을 보고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단식하는 것이 무슨 큰 일처럼 옆에서 부추기는 걸로 보고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상황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건 뭐든지 정책인 음모가 들어있고, 당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찾아서 설득하려고 갔다가 그 바람에 거기에 앉아서 단식을 시작했고, 당시 또 주변의 정치인들도 그러다가는 뭐 같이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중단하시라.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파악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여론 조작하고 음모를 파고 뒤에 부추기고 뭔가 배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생각을 하니까 올바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죽음의 정치라는 여론 몰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닙니까? 내용이 있는지 전임 정부의 관료들, 전임 정부에서는 공개를 안 한다 치지만 지금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외교부는 항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공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공무원은 정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부처 이기주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아니요, 그래도 이거는 장관이나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거 공개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내용이 강경화 장관이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규정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난 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장관이 지시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해도 예. 장관 지시사항, 그래서 지금 양 변호사께서 공개 못 하겠다라고 항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류 중이잖아요. 최종 판결이 안 났잖아요, 아직까지. 아직도 강경화 장관께서도 외교부 전체에 대해서 일단 강경화 장관도 외교문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데 그 부분까지 외교부를 확 장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뜻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할 때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뭐를 하라고 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과정에서 또 재밌는 게 그때 위안부 합의할 때 무슨 내용이 있었죠? 알고 계신가요? 예, 그때 이제 그 내용상으로는, 일단 소녀상 문제는 이제 전혀 안 나왔고, 예. 다만 이 합의를 통해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그 추가 협상은 없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로하지 그리고, 마라.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 추정금이 있으면 추정금도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지불한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한다는 것이 내용은 요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합의서를 해줬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일본 의회에서 아베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아베는 위안부는 강제 연행도 아니고 전쟁 범죄에서 피해자도 아니다라고 180도 합의를 뒤집는 발언을 해요. 물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궁금한 건 네. 이게 합의라고 하는데 양측이 합의한 문서가 있는지. 있어요. 왜요? 부처 이기주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아니요, 그래도 이거는 장관이나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거 공개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내용이 강경화 장관이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규정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난 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장관이 지시한다 하더라도. 교수님,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외교적 상황, 그 한미 FTA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발언하면서도 꼼짝 못하는 이유가 사실 어찌 보면 이 위안부 합의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이거 그렇게 볼 되고 수 난 다음에 그 이듬해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하고, 이게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원인이 여기인데 이 분위기를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비판하는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 정황을 설명을 하고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우파단체도 아니죠. 그 용역 회사들, 엄마 부대예요. 어버이연합. 네. 그런데 동원해갖고 이런 대응, 근데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교부의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정보 공개 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외교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만한 것들은 정보 공개 안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일단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대협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시민운동단체에서 했는데 1심에서 예, 외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교부의 결정이에요. 외교부의 정보 공개 심의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재판으로 갔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했는데 제1심에서 이거는 감출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면 합의된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외교관들이 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길래 이런 식의 합의를 했냐는 것까지 공개를 하라 그랬는데 1심에서는 이 시민단체 손을 법원이 들어줬는데 예. 외교부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계류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이것이 무슨 음흉한 내용이 있고 무슨 부정적인 내용. 정부가 이것도 결국 국가 세금 들여서 합니다. 정부도 소송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느냐는 비난 여론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2심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 강장관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법원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공개를 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교부라는 데가 워낙 폐쇄적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조직들이 늘 그렇지 외교부는 주로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국내 정세에서 특히나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잘 없는
관여를 잘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건 공개 못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근데 항소심 법원에 계류 중이니까 법원의 예. 소송 결과가 나오면 나와야지. 어떻게 될지 그럼 또 이제 상고까지 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저는 이제 안 해줬으면 싶은데. 예. 그걸 이제 강정관 내지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부분은 이왕에 항소가 진행이 됐으니까 취하를 못 하더라도. 예.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나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이것이 공개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즉 예를 들어서 양쪽이 합의된 게 아니라 그냥 외교부 장관이 서로